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인이 받아요. 여기 좀 보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인데 전세계약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보통 입주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. 근데 물론 이제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100%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한 8, 90% 이상은 거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죠.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 특약을 작성을 합니다. 그 특약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보통 써요. 자, 그 의미가 뭐냐?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보통 은행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그 임차인 대출 이제 진행을 할 때 임대인 계좌로 보통 돈을 입금을 하죠. 임차인 계좌를 넣었다가 임대인 계좌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인 계좌로 보통 바로 송금을 한단 말이에요. 그거 이제 그럴 때 이제 임대인 그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뭔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.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그 특약을 가지고 그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진행을 해주는데, 자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오늘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, 이 은행이 그 동의 협조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를 그 임대인이 수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은행이 요구한다고 뭐 그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되나요? 그렇지는 않거든요.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보통 은행에서 그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증명을 받아준다든지 그 내용증명에는 보통 질권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보통 협조의 범위를 그 정도 선에서는 보통 해줍니다. 그런데 협조의 범위를 그 은행에 따라서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어떤 내용이냐? 보통 그 아까 특약을 첫 번째 넣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이 승인을 합니다. 그 승인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보통 승인을 한다는 거는 그 사이에 이미 임대인 쪽으로 그런 질권 설정에 관련된 내용 증명이 나가고, 은행이 그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 이제 설정을 하겠다, 뭐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대출 승인을 하는 거예요, 은행이.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통 그 마무리가 보통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출 실행돼서 이제 입주하면 거의 끝나요.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일날 그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는 걸로 보통 끝나요. 그런데 지금 질문사항을 잠깐 대충 봤더니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. 전세 물건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같아요. 무슨 얘기냐? 첫 번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2순위로 임차인이 들어가는데 그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소위 그 전세자금 대출이 2순위가 되는 거죠. 그럴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그 임대인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는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뭐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엔 너무 같다 이 뜻이지. 은행에서 뭐 이걸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임대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. 그 내용이에요. 오늘 내용이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땡땡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위임장, 여기 얘기하는 거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백지 임장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답니다. 은행에서. 자, 두 번째, 전세 물건지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해당 은행에서 직접 대출 상환 및 그 근저당권 말소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위임장 요구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. 이런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로 임대인한테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하니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임대인이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. 자, 이런 경우에 질문이 이거예요. 첫 번째, 임대인은 당연히 위임장을 해줘야 되나요?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, 두 번째는 임대인이 위임장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아서 정산을 못할 경우에 전세계약 해제 사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는가, 임대인한테 얘기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냐,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.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음.
자, 이런 경우에 지금 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.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땡땡은행 말고 뭐 다른 뭐 은행에서는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. 그 은행만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 사실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이에요. 이렇게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A라는 은행은 이거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B 은행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 B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게 아니니까. 자, 세 번째 질문. 무슨 얘기냐.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이 임대인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? 예, 이게 선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얘기죠. 자, 네, 됐습니다.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네요. 자,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. 임대인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의 교부 협조를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거를 계약을 이게 전세자금 대출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. 이거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를 은행이 그 인정하지 않아요.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안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자, 이럴 때 지금 임대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이임장의 교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 중개사 과실이 있느냐? 과실 없어요. 이거는 협조를 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 질문 세 가지에 대한 사항 중에서 이임장을 해줘야 되냐? 아니다. 그 다음에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아니다. 이것도 대상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은행을 바꿔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그 다른 은행에서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그 대출 은행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런 내용인데요. 실무는 어떻게 될까요? 실무. 항상 이제 실무를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참 이게 일단 은행이 좀 이상합니다. 그림상 은행이 좀 이상하다는 게 아까 요구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은행이 없어요. 근데 아까 그 은행은 왜 요구를 했는지 뭐 근저당권 말소 때문에 이제 요구를 했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제가 그 전세계약 진행하면서 이제 임대인의 인감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임대인의 아까 얘기했던 그 특약의 범위에서 이제 협조의 범위 안에는 그 정도 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용 증명을 받고 어떤 채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하는 그 부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요구사항이 은행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은행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임대인한테 요구한다 그러면 뭐 은행 바꿔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